가짜 정보 시대에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질문하는 기자 송승민. 답해준사 강상률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분홍색 리본을 차고 오셨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좀 담겨져 있나요? 저희가 암마다 리본을 만들어서 그 암을 상징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저희 유방암은 핑크 리본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장암은 골드 리본을 붙이고 있고 암마다 어떤 리본의 색깔을 부여해서 그 암을 홍보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매년 10월이면 핑크 리본 캠페인을 해서 시민들과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유방암 홍보와 검진의 달.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즘 주변에서 유방암 걸리셨다는 분들 소식도 많고 저희 가족 중에도 있었는데 좀 요즘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간암, 위암 등은 다행히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1999년, 2000년대에는 1년에 발생하는 유방암 환자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였는데 2021년도 한 해 동안 34,000명 정도니까 10몇 년 동안 거의 6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유방암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유방암은 선진국형 암 네. 혹은 서구형 암이라고 불리는데 네. 경제 체계가 발전할수록 당연히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네. 초경의 연령이 어려지고 폐경의 연령은 조금씩 늦어지고 또 하나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네. 여성이 아이를 조금 낳고 첫 아이를 낳는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진에 의한 발견을 무시 못하는데 네. 건강검진을 열심히 잘 하면 할수록 이 암이 많이 발견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기와 2기 아주 초기에 이르는 유방암이 전체 50%를 넘어서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암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만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아시아의 주요 나라들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런 서구화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압축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유방암의 발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 호르몬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 폐경기에는 유방암의 발병 확률이 좀 떨어지나요? 사실 이 폐경이 된다 하더라도 여성 호르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여성 호르몬은 폐경이 됐다 하더라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량의 에스트로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이 됐다 하더라도 이 에스트로겐에 의한 유방암이 발생을 하는데 원래 암이라는 것은 노화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폐경이 돼서 고령에서 유방암이 조금 더 잘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암도 그렇지만 유방암은 특히 조용한 암, 뭐 통증이 없는 암 이렇게도 불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멍울이 잡혀서 암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병이 진행된 상황인가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유방이라는 장기는 다른 장기와 다르게 표면 장기, 즉 신체 내부에 있지 않고 네, 네. 피부 바로 아래에서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멍울이 있다면 촉지가 가능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1cm만 돼도 촉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한 달에 하루 정도 날을 정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가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의 DNA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발병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다음에 유방을 절제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좀 유의미한 건가요? 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브라카라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됐는데 어머니와 이모가 난소암과 유방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한 뒤에 이 브라카에 변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미리 예방적 양측 유방 절제술을 한 뒤에 성형으로 유방 재건을 해줬고요. 몇 년 뒤에는 예방적 난소 절제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충분한 기준이 되면은 보험 급여 하에 브라카 유전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브라카 유전 변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방적 유방 절제술, 예방적 난소 절제술을 저희 나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방적 유방 절제술의 생명 연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논란이 있어서 네.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고 이 예방적 절제술보다는 정기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측면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립되고 있는 문제인가 보네요. 유방암 어떤 종류가 좀 있을까요? 유방암의 종류는 유관암이 가장 흔한데 네. 사실 저희가 부르는 유방암은 치민성 유관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 유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인데 유방의 소엽이라는 곳에서 모유가 만들어지는데 이 모유를 치러 나르는 관을 말합니다. 유방암은 80% 정도가 이 유관암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방암은 유관암을 말하는 거고요. 이 소엽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소엽암은 침윤성 소엽암이라고 부릅니다. 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점액암도 있고요. 수질암도 있고 여러 가지 암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침윤성 유관암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침윤성은 어떤 뜻인가요? 전이가 가능한 유방암을 침윤성 유방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침투하다 할 때 침이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방암의 종류도 들어봤는데 뭐 수술법과 치료법이 각각 뭐 이 종류마다 좀 다를까요? 예, 이 유방암의 치료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 맞춤 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춤 치료. 예, 마치 우리가 양복을 맞추듯이 개인마다 맞춤 치료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개인마다 유방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다르다고 했는데 네. 그것은 유방암의 형태에 따라 나는 분류인데 실제로 이 유방암의 성격을 결정하는 분자생물학적 유방암의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의 성격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 수술 이후에 보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암인데 이 보조 치료는 이 분자 아형에 따라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네. 고전적으로 이 유방암은 4가지의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아형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이 호르몬 수용체 2개와 표적 수용체 1개에 따라서 이 3가지 조합을 가지고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표적 수용체가 있는지 네. 유무에 따라서 4가지 유방암의 아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표적 수용체가 없는 암을 루미날 A형 유방암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네. 호르몬 수용체는 없고 표적 수용체만 있다면 허투형 유방암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둘 다 있는 경우에는 루미날 B형 유방암이라고 부르고요. 이 수용체가 아무것도 없는 유방암을 이 3가지 중에 어느 수용체도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이 되는 유방암은 호르몬 치료를 하고요. 예. 표적 수용체가 발현이 되는 유방암은 그 유명한 표적 치료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옆에 분과 본인은 전혀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치료의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중 음성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를 이제 쓸 수가 없네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중 음성 유방암은 수용체가 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수용체를 목표로 하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중 음성 유방암은 암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세포 독성 항암체를 치료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 3중 음성 유방암이 치료에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는데 특히 과거에는 진행성 3중 음성 유방암은 환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암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진행성 3중 음성 유방암에서 치료 전에 미리 면역 치료제와 항암 치료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선행 항암요법을 하면서 이 3중 음성 유방암의 치료 성적이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수술법도 좀 궁금한데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절제하는 방식과 부위가 좀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 유방 수술은 암의 크기로만 유방을 절제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암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어느 한 곳에만 있으면 충분히 그 부위를 넓게 부분 절제를 할 수 있지만 0.5cm밖에 안 되는 암들이 유방이 여러 부위에 흩어져 있다면 그것들이 아무리 다 합쳐도 뭐 3cm도 안 되는 작은 암이지만 부분을 절제하는 것은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고 효과가 없고 유방 절제했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유방을 절제를 하고 성형수술을 통해서 재건을 해주는 면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미용적 측면이나 질병적 측면에서도 좋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환자분이 연령이 굉장히 많거나 네. 아니면 피부의 질환이 좋지 않아서 이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방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절제할 것인지는 암의 사이즈도 물론 보지만 이 유방암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이 환자분이 유방 보존술 후에 다른 보조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방암은 재발 확률이 좀 높은 암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있나요? 과거에는 유방암 치료 후에 네. 보조 치료가 충분치 발달하지 않아서 재발이 또 잘 되기도 하고 네. 환자분들이 재발한 이후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
유방암의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이 보조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네. 이 보조 치료의 발전과 더불어 유방암의 재발률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적 안정감이 좀 더욱 필요한 이제 암 같은데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여성한테 생긴다는 거고요. 40세에서 50세 사이가 우리나라는 유방암이 가장 많이 호발하는 연령인데 그래서 서구에 비해서는 젊은 유방암이라고 칭합니다. 암이 더 무섭다는 문제보다는 사실 이 4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은 이 집안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뭐 중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막 대학생 경우도 있고요.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환경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가족이 같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유방암 치료는 호르몬 치료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호르몬 치료를 정확하게 말하면 호르몬 억제 치료입니다. 호르몬 억제 치료라는 것은 몸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을 몸속에서 쫓아내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여성분들이 폐경 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 폐경 증상 중에 여러 증상들이 여성분들을 우울감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족분들도 잘 아시고 잘 지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치료의 동반자로서 옆에서 그렇죠. 큰 버팀목이 돼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핑크 리본도 달고 나오셨는데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의 전체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96%에 이를 정도로 저희가 거의 극복할 수 있는 암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유방암은 아주 작은 암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가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암이기 때문에 40대 이후의 여성이라고 한다면은 검진을 꼭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건강검진을 하실 때 가능하면 유방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시면 유방암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조기에 잘 발견을 해서 마치 암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으니 꼭 검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강상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